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1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청소년 여러분들, 잠시 후 아카데미의 첫 시간 수업이 시작됩니다. 저희 총 4차 실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 8월 13일 1교시가 10시부터 곧 시작이 됩니다. 1분 전이고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어리다고 알고 보니 10대 CEO 그들의 창업 이야기를 옆에 계신 황동명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사님 한번 목소리 들려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지금 잠도 덜 깼을 텐데 이렇게 수업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수업, 재밌는 수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 네, 저희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호응을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좋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수업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안내 드릴게요. 자, 아이디는요, 여러분들 이름, 학교, 학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모니터는 켜주시고 카메라는 켜주시고요. 음소거는 해제해 주셔야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중에 궁금한 질문들은 언제든지 카톡 채팅창이나 저희 줌 채팅방을 활용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손을 흔들어 주신다거나 춤을 추셔도 저희가 딱 눈에 띄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추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추석 체크를 일괄적으로 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시가 넘었고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수업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함께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줌 참여가 힘든 친구들은 유튜브로도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댓글이나 카톡 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석 체크 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PT 자료 파워포인트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면 참 좋겠지만 방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힘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각자 떨어져서 수업을 하고 있는 점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진 못하지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50분 동안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누군지 소개부터 좀 해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지금은 스마트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수업 중이니까 나중에 수업 끝나고 네이버의 녹색 창에 황동명이라고 선생님 이름을 딱 검색을 해보시면 선생님이 딱 뜹니다. 선생님, 저 사진과 선생님 동일이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 사진을 봤을 때 누구 닮은 것 같아요? 학교에 수업을 가다 보면 학생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인기 좋은 트로트 가수 영탁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정을 한대요. 채팅창에. 선생님이 3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리고 젊을 때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쌤 소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쌤이 이제 82년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보다는 조금 동생일 수도 있고 아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20살 때, 20대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직업을 보시면 글로벌 TNT 대표이사라고 나와 있죠. 대표이사가 뭘까요? 한 기업의 책임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쉽게 생각해서 네.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 그래서 조그만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책들도 여러 권 좀 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밑에 도서가 대표님이 직접 저서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쓴 책들이죠.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들이고 그래서 이 창업과 관련된 내용들로 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창업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심어드리고자 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미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PT 다시 한번 넘겨보도록 PT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면서 나는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선생님 PT에 나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채팅창 제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강사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황동영 선생님이 하고 있는 사업, 장사는 과연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무역이 뭘까요? 무역이?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맞죠. 무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해외로 가지고 가서 해외에서 판매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저희와 같은 무역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보시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20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비행기를 타본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으실 건데 그렇죠.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본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난 손 타봤다. 선생님 코로나로 사실 타고 싶은데 맞죠, 많은 못하죠. 친구들 손을 드는데 선생님. 쌤은 어른이 돼서야 20살이 넘어서야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봤는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1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총 20개국 전 세계 나라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감이 안 오네요. 전 세계 나라가 약 한 200개 정도 있는데 아. 그 중에 선생님은 한 10분의 1 정도를 갔다 와봤어요. 그리고 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녔거든요. 그때 쌤이 이제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 가서 저희 거래하는 이제 거래처 친구랑 찍었던 사진, 그리고 태국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중국에서 찍었던 사진,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무역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쌤처럼 해외를 다니면서 네. 많은 견문도 넓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20살 때부터 저렇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신 겁니까? 그렇죠. 20살 때 처음 해외여행을 다니고 실자 이제 제 일을 위해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던 건 25살 때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20살 때부터 견문을 넓히시고 그렇죠. 5살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창업을 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다음 PT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무역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 쇼핑몰도 한참 이제 성장할 시기였고 해외에서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쌤은 무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창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PT 보이시죠? 이 자료가 이 그림이 2000년도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몇 년생이죠? 이 친구들이 지금 한 2000... 5, 6학년이니까 2004년생이요. 2009년에서 2011년도. 2008년도 9년도 네. 오케이 10년도. 10년도 네, 자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딱 10년 전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딱 10년 전에 보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 1위부터 10위까지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제일 성공한 기업의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위는 어딜까요? 코카콜라라고 적혀 있네요. 선생님도 좋아하고 우리 민지쌤도 맞습니다.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에는 반드시 코카콜라가 그렇죠. 있어야죠. 치킨에는 맥주가 아니고 치킨에는 콜라죠. 네, 네. 그래서 코카콜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어떤 답이 나요? 컴퓨터. 맞아요. 여전히 컴퓨터. 맞아요. 구글. 오케이. 네. 잘 아시네. 네. 소프트웨어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나왔어요. 박수. 자, 문서 작성 윈도우. 맞아요. 네. 되게 잘하신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냐면 컴퓨터가 돌아가게 하는 컴퓨터 안에 되게 엄청 잘하시네. 소프트웨어.
컴퓨터가 돌아가게 하는 안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빌 게이츠 회장도 있고요. 여러분 윈도우즈,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IBM은 아마 모를걸요. IBM 먼저 아세요? 친구들 IBM 먼저 아는 친구 혹시 계세요? 채팅 남겨보세요. 몰라요. IBM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옛날에 IBM은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대부분 모니터 보세요. 어떤 거 많이 써요? 뭐 델, 삼성, LG 맞죠? 이런 게 많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를 삼성, LG, 도시바, 뭐 델, 애플 이런 회사에서 만들지만 예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컴퓨터를 판매하고 상업용 컴퓨터를 제일 먼저 생산했던 회사가 IBM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말 그대로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리고 밑에 있는 GE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GE는 지금 삼성이나 LG처럼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던 미국 회사. 그리고 밑에 인텔을 아셔야 돼요. 인텔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인텔을 아셔야 돼요. 인텔은 뭘까요? 인텔 아시는 친구들 인텔은 컴퓨터. 컴퓨터. 맞아요. 컴퓨터 잘 아는데 조금만 소프트웨어. 좋아요. 인텔은 뭐냐면 컴퓨터의 CPU라고 하죠. 우리 몸으로 치면 머리, 컴퓨터의 두뇌를 브레인을 담당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인텔입니다. 하드웨어. 하드웨어. 오, 맞아요. 네. 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노키아는 절대 모를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선생님은- 많이 들어봤어요. 노키아. 선생님은 아마 쌤과 비슷한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네.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죠.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 핸드폰 다 뭐 쓰세요? 삼성, 뭐 애플. 애플, LG 네. 쓰시죠? 이게 스마트 폰이라고 대답하는 일본 회사. 있어요? 30, 좋아요. 행복하는 곳? 노키아는 우리 옛날 2G 있죠? 2G 핸드폰. 우리 아. 응답하라 1998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거기 네. 보면 폴더폰 같은 거 폴더폰. 쓰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산했고 제일 많이 팔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노키아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포드는 자동차 회사, 밑에는 디즈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만화도 많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나오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햄버거. 좋아하는 네. 햄버거 1등과 9등이 쿵짝이 잘 맞는 궁합이죠. 환상의 궁합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ATT는 이제 통신회사 이렇게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도 있는데 모르는 기업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영상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순위가 바뀌고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도 계속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0년도에서 네, 그런데 2006년도까지는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 5, 6, 7, 8등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9등과 10등은 서로 치락치락 바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 2006년도가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벤츠라는 게 올라왔어요. 쌤, 벤츠 너무 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창업해서 폰 많이 보시면 벤츠 알까요? 벤츠. 벤츠 알죠? 벤츠 알아요. 벤츠 다 타셔야 됩니다. 토요타 쪽. 그렇죠. 획도를 지키는 역시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스톱 잠깐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10등에서 9등으로 뛰어오른 기업이 있어요. 뭘까요? 구글이죠. 구글이 딱 뛰어올랐어요. 보이시죠? 2008년도에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갑자기 순위 밖에서 10위에서 9위로 뛰어올랐는데 지금부터 이 그래프의 변화 추이를 잘 보세요. 또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구글 구글 어때요? 구글. 와, 구글. 미쳐나요 뛰고 있어요. 구글 장난이 아니죠. 구글이 지금 치솟군. 엄청난 맞아요. 자, 다시 스톱 해주세요. 애플. 지금 보시면 또 혜성과 같이 새로운 기업이 나타났어요. 애플.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애플. 기업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계속 역시 플레이해서 보도록 콜라는 할게요. 콜라 같아요. 네. 현재 떡상 중입니다. 맞아요. 지금 구글과 애플이 열심히 삼성도 떴어요. 올라가고 있죠. 선생님 카카오톡에서 동영상이 안 보인대요. 계속. 애플, 이제 삼성이 나타났어. 우와 13년도에 삼성이 또 혜성과 같이 등장을 우리 했죠. 장난. 맥도날드. 코카콜라는 3위로 떨어졌어. 우리나라 삼성이 도요타를 이길까요, 질까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아마존이 삼성 또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아마존.
아마존이 또 아마존, 오. 네, 아마존이 아마존도 여러분들 말대로 뭐 상관없죠. 자, 지금 보시면 오케이. 코카콜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복, 자, 회복. 여기서 스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거의 한 너무 재밌네요 이거.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업의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 딱 특이점이 코카콜라 있어. 완전 떡락했다. 1등, 2등, 3등이 원래는 예전에는 코카콜라와 마이크로소프트, IBM이었는데 지금은 IBM은 언제 간지 애플과 구글, 아마존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 이 부자 기업 1, 2, 3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 2, 3등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 1, 2, 3등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1, 2, 3위의 사이트예요. 온라인 사이트. 전자 소프트웨어, 인터넷, 또 뭐가 있을까요? 언택트. 언택트, 오, 온라인 사이트, 똑똑하다 우리 아이들. 인터넷, 좋아요.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 2, 3위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미국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네요. 1, 2, 3위가 미국 기업. 더 크게 보면 1, 2, 3, 4, 5등이 다 미국 기업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삼성. 기업 바로 그래도- 밑에 우리나라 삼성이 있어요. 참고로 박수 한번 쳐야겠다. 우리나라의 화이팅! 기업이 엄청 많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도 엄청 많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업 가치를 따져봤을 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거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일본도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러네요.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땅덩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조그만한 인구에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 너무 일입니까? 자부심이 딱 으쓱으쓱해지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게요. 1, 2, 3등의 두 번째 특징은 또 뭘까요?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도 다 많이 해주셨는데 다가오는 가능한 그런 기업들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1등과 2등과 3등의 기업들의 특징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 그대로 할아버지부터 물려받고 아버지로 물려받고 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보세요. 예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코카콜라, IBM, GE, 노키아, 포드, 디즈니, 맥도날드 이런 모든 기업들이 이미 다 이렇게 대대손손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이라면 100년 가까이 혹은 10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부의 가람이가 자수성가 그렇죠, 한마디로 자수성가. 정리했습니다.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의 창업자들은 CEO들은 회사를 만든 지 10년 전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자기의 힘으로 전 세계 최고의 1, 2, 3위 기업을 만들어낸 게 특징이라는 거죠. 거기도 또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창업자가 만들어서 지금은 기업이 만들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창업가가 만들어서 전 세계 최고 부자 반열까지도 올랐던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쌤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시대에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부모님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전에도 많은 정답을 주셨어요. 이 세계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돈을 잘 벌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돈을 잘 벌까요? 당연히 선생님이 잘 벌겠지. 쌤은 어른이기 때문에. 네. 맞죠? 아이들 아직 경제 활동을 혹시 보는 사람 있나요? 못하니까. 네. 자,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와 2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와 20년 뒤를 상상해 보시면 선생님이 돈을 잘 벌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벌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터넷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대이며 컴퓨터와 디지털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무나도 잘 만지는 세대거든요. 맞아요. 시장도 훨씬 크겠죠. 그렇죠. 선생님 컴퓨터 잘 못하시죠? 네. 저도 컴퓨터 잘 못하고 스마트폰을 잘 못 만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줌도 활용해서 회의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면서 이미 인터넷에 최적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는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 화면이 검은색으로 보여요? 자 이제 PT 아까 말씀하신 흑수저와 금수저 그렇죠. 나왔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창업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흑수저셨습니까? 네, 맞아요. 선생님이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솔직히 용돈도 많이 받지도 못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데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서 내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창업이라고 하는 걸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은 창업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많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좋은 직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 주식 잘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도 주식 수업이 또 있습니다. 자, 코인 가자고 하는데, 자, 코인과 주식은 지금은 하지 말고 못 살아.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쌤이 빨간색으로 강조해놨죠. 창업이라고 하는 거죠. 쌤은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셨어요? 지금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IT를 하라 하는데요. 맞아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기업들 있죠. 1, 2, 3등의 기업들의 특징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IT, 인터넷, 스마트폰 기반이에요. 말 그대로 구글과 뭡니까? 애플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벌써 정답을 다 말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한 기업들이에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쌤이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죠. 뭐 어떤 게 생각나세요? 스마트폰, IoT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사물. 데이터. 사물 인터넷. 정확하게 알고 와, 있네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우주 산업. 테슬라에서도 지금 우주 산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테슬라의 하고 있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들은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데 뭘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 또 우리나라 또 유명한 기업도 뭐 대기업들 뭐 있을까요? 뭐 현대 맞아요. 또 뭐 있을까요? 나옵니다. LG. 맞아요. 제 애들이 더 잘 나오는데요. 역시. 롯데. 그런데요. 저는 잠깐 멈칫했는데. 네.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참 돈을 많이 벌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삼성, LG, 카카오도 현대, 나왔습니다. 기아, 카카오, SK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그런데 기존에 이런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들이 물건을 판매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까요? PT에 나오죠. 뭐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뭐 배, 조선업 맞죠? 맞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다른 큰 기업들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뭘까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뭘 팔아서 돈을 벌어요? 애플은 뭐, 예를 물어볼게요, 선생님께. 구글은 뭐 팔아서 돈 벌어요? 글쎄요. 맞죠? 네. 아마존은 뭐 팔아서 돈 선생님 벌까요? 이 빨간색으로 컨텐츠라고 적어 놓으셨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그게 바로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 거죠. 오. 플랫폼과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유튜브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라고 한 친구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김강빈. 너무 수준이 높은데 우리 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 유튜브를 보면 또 뭐가 붙어요? 광고가 붙어요. 그렇죠. 시윤이. 그 광고비가 누구에게 들어갈까? 구글에게 들어가는 광고 수입. 거예요. 그러면 구글은 공장도 없어. 응, 만드는 물건도 없어. 그렇네요. 그냥 사람들이 놀 수 있는 플랫폼, 유튜브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전 세계 60억 인구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놀게 만들어주고 광고비만 받아가는 거예요.
맞죠? 이런 게 모두 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보세요. 반도체를 만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비들과 공장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맞아. 우리 유튜브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컴퓨터만 하나 있으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위에 있는 게 우리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기업들은 내가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은 서비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서버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저게 눈에 보이는 게 위에 있는 게 다 컴퓨터 네네. 서버거든요. 그 작은 공간에 컴퓨터 서버만 계속 늘리면 무한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더 많이 팔고 싶다. 네. 삼성에서 핸드폰을 더 많이 팔고 싶다. 그럼 뭘 늘려야 될까요? 공장을 계속 신설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밑에는 공장이에요. 네. 아, 저렇게- 땅이네요, 땅. 그렇죠. 저 비싼 어. 땅을 사가지고 저 비싼 너무 땅에다가-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기업 가치고 똑같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저렇게 투자되는 거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자산은 뭐다? 플랫폼과 또 중요한 거는 컨텐츠. 플랫폼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든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그게 곧 돈이 되는 시대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그건 뭐다? 컨텐츠. 그렇죠. 구글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안에 나의 컨텐츠를 넣어서 그걸로 종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친구들 많대요. 벌써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집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고 합니까? 등짝 막 때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놈 새끼. 그렇죠. 아니면 뭐 카메라 켜놓고 혼자 막 쓸데없는 말 떠들면서 동영상 찍고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얘가 정신이 나갔나면 때리죠. 근데 요즘 보세요. 카메라 켜놓고 정신없는 소리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 맞아요.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뭔가 특성을 가지고 나의 장점을 잘 살리면 여러분들도 그 컨텐츠로도 충분히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참 이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창업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몇 번 있었을까요? 선생님,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몇 번 있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3차까지 있었겠죠. 그렇죠. 세 번의 혁명이 있었고 지금 네 번째 혁명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혁명이란 뭘까요? 혁명. 뭔가 뒤바뀌다? 쪽으로 변하는 거? 정확합니다. 네. 자, 혁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큰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짝 바뀌는 건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극단적인 얘기지만 선생님이 다음 날 내일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 선생님들이 선생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네요. 좀 변신하셨네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잠수를 타버려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전부 다 해버리고 왔어요. 딱 다른 나타나더니 사람이 되어. 그렇죠. 이거는 선생님 이거 혁명인데요. 얼굴이 혁명했네요. 얼굴이 혁변했네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정해버리면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하죠. 요즘은 수술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1차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혁명이 한번 있을 때마다 인간의 삶이 정말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좋아졌지만 또 뭐다? 이 혁명을 활용해서 뭘까요? 혁명을 활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자, 1차 산업혁명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1차 산업혁명이 있었겠죠. 1차 산업혁명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거든요. 100년 전에 최초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1차 산업혁명이 나타난 겁니다.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되면서 방직기. 와우. 친구들 너무 똑똑하다. 방직기라는 방직기를 단어는 알았어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할 때 누가 옮겼을까?
동물? 사람. 그렇죠. 말이 옮기거나 소가 옮기거나 아니면 사람이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견하면서 증기기관차, 증기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옮기는 걸 기계가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직기도 말했죠. 기계가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덜 적게 일을 하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돈을 벌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런 증기기관을 발견해낸 사람들. 증기기관을 가지고 자동차나 방직기나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부자 기업들 중에서도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아직도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의 포인트는 뭐다?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저씨 누군지 다 아실까요 혹시? 네, 에디슨. 맞아요.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죠. 에디슨.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딱 토마스 에디슨. 오, 전기. 인전을 많이 읽으셨네요. 전기. 그렇죠. 전기. 선생님 토마스 성은 몰랐는데 처음으로 자, 100일 그러면 정도를 개발하며 2차 산업혁명 우리가 증기기관이었어요. 2차 산업혁명은 뭘 만들어서? 전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민지쌤의 네.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떨리네요. 전기는 네.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발견이죠. 그렇죠. 네. 뭐 학생들도 그렇죠. 발견. 여러분들, 동일이. 발명은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고 발견은 전기라는 게 이미 사실 있었어. 맞아. 근데 인간이 몰랐는데 그걸 이제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구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추궁기라든지 이런 또 상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 최고의 또 기업가 중에 하나. 에디슨이 또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제품들을 판매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 불을 이룬 유명한 발명가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불을 쌓았던 창업가이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볼까요? 3차 산업혁명은 그럼 뭘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해 볼게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키워드였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이제 뭘까요? 컴퓨터예요. 말 그대로 컴퓨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컴퓨터로 모든 업무를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빌 게이츠, 인터넷. 그런데 이런 빌 게이츠도 보세요.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야.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줬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빌 게이츠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윈도우라든지 컴퓨터 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윈도우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은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다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4차 산업혁명 하면 빨간색으로 딱 돼 있죠. 네. 자, 4차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은 2006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통 사진만 보고 얘기 애들이 많이 바로 합니다. 스티브 잡스. 그렇죠. 오, 저 정리를 잘 줬네. 네. 오늘. 동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딱 처음으로 개시를 하진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창업자가 누구냐면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죠. 스티븐 잡스죠. 자,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의 여러분들 특징을 쌤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우리나라 삼성의 경쟁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은 애플이라고 애플. 생각해요. 맞죠? 네. 자, 애플의 경쟁 회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애플도 과연 삼성을 경쟁 회사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그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 삼성은 뭘까요? 애플을 경쟁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을 경쟁 회사로 생각하잖아요. 애플은 누구를 경쟁 회사라고 생각하냐면 구글을 경쟁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랍해 보세요. 지금 애플의 애플에서 주로 판매하는 주력 아이템이 뭐가 있어요? 밑에 적어놨죠? 컴퓨터, 휴대폰, 아이패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주력 상품들입니다. 이건 하드웨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 핸드폰을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삼성 핸드폰을 쓰는 친구들은 쌤 핸드폰 뭐 쓰세요? 네, 저도 삼성 씁니다. 저도 쌤도 삼성 쓰거든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싶어요. 삼성에서. 맞죠? 네. 어디로 들어가세요?
구글. 맞죠? 구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플레이 써요, 삼성은. 맞아요. 맞죠? 그리고 삼성 핸드폰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구글 거예요. 그럼 삼성이 핸드폰을 하나 팔 때마다 구글에서도 돈을 버는 거예요. 물건 파는 건 삼성이지만 삼성 핸드폰이 하나 팔릴 때마다 구글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애플 핸드폰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애플 핸드폰은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서 다운받을까요? 애플 앱스토어. 스토어. 애플에서 제공하는 앱스토어를 써요. 그리고 예, 여러분들 그리고 애플에서 만든 애플 맥 컴퓨터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맥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거 안 써요. 어디 거 쓸까요? 애플 거 다 씁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의 차이점은 뭐냐면 삼성은 그럼 두 개가 호환이 안 된다는 거네요. 안 되죠. 삼성은 따로 하드웨어만. 그래서 애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자, 그래서 삼성은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예요. 말 그대로 아까 보였잖아요. 공정을 계속 만들고 맞아요. 직원들을 계속 뽑아야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데 애플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애플은 하드웨어.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뭘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투자. 그렇죠. 밑에 깔아놓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프로그램을 쓰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구글의 목표는 삼성을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핸드폰 판매량은 삼성이 애플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삼성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뭘 이기는 거 구글을 이기는 게 목표인 거예요. 구글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리는 게 애플의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미래를 장악하는 건 뭐다? 컨텐츠라는 거예요. 컨텐츠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미래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여기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고 애플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하드웨어는 뭐가 있다? 컴퓨터, 휴대폰, 아이패드와 같은 제품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이 하지 못하는 뭐 컨텐츠와 소프트웨어까지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애플의 장점입니다. 자, 선생님이 네.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가슴에 딱 묻고 사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명언, 바로 전 세계 최고의 기업가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우리 형님이 우리 큰형님이 네. 큰형님이 하셨던 얘기.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하기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집에 돈도 많아야 돼, 땅도 있어야 돼, 맞죠? 직원들도 많아야 돼. 금수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었다면 맞죠? 근데 지금은 뭐가 있을까? 지금은 컴퓨터만 있어도 집안의 되는 겁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있고 컴퓨터만 있더라도 누구나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본인의 탓이 아니지만 죽는 순간 가난한 건 본인의 탓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지만 노원이 받아 적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죽는 순간 만약에 내가 관에 들어가기 전에 가난하다, 그건 여러분들의 탓이지 남 탓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컨텐츠로 성공해서 큰 돈을 버는 창업가가 생길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20년 뒤에 정말 성공한 창업가가 됐다 그러면 옛날에 황동명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창업했어요 해서 꼭 선생님 찾아서 맛있는 소고기 한번 사줘야 됩니다. 자, 약속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하는데 우주.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인류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도 창업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라지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편해졌죠. 네.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고 맞아요. 이렇게 영상으로도 회의를 하고 얼마나 좋아요. 로봇이 다 한대요 동현이. 그렇죠. 로봇이 다 하고 컴퓨터도 다 하고 뭐 경찰관도 차려주고 다 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무인자동차 좀 보이시죠? 저희 구글에서 만든 무인자동차인데 저런 무인자동차가 만약에 도로를 다닌다. 저 무인자동차가 지금 도로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지금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다닐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다니고 있죠.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무인자동차가 상용화 법안이 통과돼서 다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100% 무인자동차는 아니지만 반자율 자동차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에서 만든 자동차들도 요즘은 고속도로에 반자율 타고 주행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무인 자동차가 앞으로 최소 3년이나 5년 안에는 우리나라의 도로에서도 다 무인 자동차가 다닐 거예요. 무조건 다닐 거예요. 자, 그럼 이 무인 자동차가 다니면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까요? 방금 다 얘기했어요. 음. 운전기사, 택시기사, 네. 뭐 버스 기사는 다 사라질 맞아요. 거라. 그렇죠. 또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운전학원 강사쌤들도 다 직업을 잃겠죠. 대리, 뭐 대리기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 정답인데 또 추가로 혹시나 사라지는 직업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볼게요. 보시면 버스기사, 택시기사, 운전기사분들, 대리운전기사분들 당연히 사라져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은 왜 사라질까요? 로봇이 다 하는. 부상이 많이 안 나겠죠? 사고가 안 나요. 아,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 무인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인간이 운전했을 때 확률보다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운전할 때는 사고가 잘 나거든요. 맞아, 사람이 사실은 실수를 하니까. 사실은 어저께도 저희 아내가 제 차를 쥐어박아서 그렇구나. 차가 지금 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기계가 운전하고 컴퓨터가 다 운전을 하면 사람보다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 그러면 정비 공장에서 사고 나야지 차도 고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텐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사고가 안 나니까 보험회사 직원분들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네요. 사고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뭐 기계가 컴퓨터가 알아서 전부 다 운전을 하고 신호를 다 지키고 하는데 교통경찰관 분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교통 안내할 필요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럼 교통경찰관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공장의 직원분들, 보험 설계사분들, 그리고 또 심지어 운전을 가리키는 운전학원 강사분들도 직업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무인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진다 하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고의 부자들을 볼까요?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부자들을 보시면 여러 기업가들이 지금 말 그대로 우리나라 1등에서 5등까지 기업들의 순인데 지금 현재 눈에 띄는 데가 어디냐면 카카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세요? 카카오. 여기서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나라에 뭘까요? 구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넥슨은 잘 아시죠? 넥슨 뭐 하는데요, 여러분들?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 맞죠? 그리고 삼성 이재용 아저씨. 그리고 스마일게이트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기도 게임 회사예요. 다 게임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야, 안다 애들이 게임을 잘 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1, 2, 3, 4, 5등 중에서 금수저는 누굴까요? 저기서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요? 삼성만 금수저고요. 1위에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로 있는데 저거는 제약회사거든요. 저 아저씨도 창업한 지 2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엊그제 가져온 뉴스인데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3일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네. 3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부자가 누구냐면 카카오를 만든 저 삼촌이 저 아저씨가 부럽다. 전 세계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래요. 삼성보다 더 부자예요, 여러분들. 이야. 자, 보세요. 15조면 15만 원도 아니에요. 세금 15만 원도. 15조면 공이 몇 개예요 도대체?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써도 15조를 다 쓰지는 못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카카오 김범수 대표라고 하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인데 카카오가 생긴 지 얼마나 됐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됐어. 10년 2010년? 안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렇구나. 카카오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2G 만들어졌어요? 핸드폰을 썼잖아요. 네네. 2G 핸드폰을 썼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랬더니 우리 2G 핸드폰 쓸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릴 때는 문자로 다 주고받았잖아요. 맞아요. 문자 한 통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세요? 문자 한 통 보낼 때마다? 얼마였을까요? 기억도 안 나네. 20원, 30원 했거든요. 그래서 20원 안다. 와 문자 한 통에 20원, 30원 하는데 네. 한 달 내내 친구들하고 문자 주고받다면 문자값만 10,000원, 20,000원씩 나왔어요. 맞죠?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과 2G 핸드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2G 핸드폰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지만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안 써도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걸 그냥 컴퓨터 하나 가지고
저 김범수 대표님이 그냥 만든 거야 그냥. 맞아요. 코딩을 배워서.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디다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앱 스토어에다가 올린 거야 그냥. 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대박.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올린 거야. 대박. 올렸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맞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래요. 아 그래.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참 편하겠구나 싶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편리함을 앱, 위해서. 그거 올렸어. 맞아요. 올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광고가 붙으니까 자기가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던 거지. 그렇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했던 이 김범수 대표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맞아요. 2006년도에 카카오톡을 만들었어. 응. 2010년도에 카카오톡을 처음 시작했다가 카카오 기프트. 선물 주는 거. 그죠? 요즘은 선물 포장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다 그냥 선물이야. 모바일로 주잖아요. 맞죠? 우리. 쿠폰도 주고 선물도 주고. 저희 때는 친구 생일 되면 공책하고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어느 때예요 그때는. 포장해서 막 주고 했는데 요즘 그래주면 싫어한다면서요. 맞아요. 전부 맞아요. 다 뭐 맛있는 되게 과자 쿠폰, 쿠폰 맞아요, 같은 거 다 맞아요. 기프트콘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카카오 기프트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상으로 선물을 또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갑자기 카카오톡이 확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이었어. 게임. 카카오 게임을 2012년도에 카카오 만든 게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에서 막 만들어 애니팡. 음. 여러분들 아마 애니팡 모르실 건데 아니요, 저 어릴 저도 때 그랬어요. 했어요. 애니팡을 막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엄마가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얼마 전에 사업- 뱅크도 상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톡이 채팅 사이트로 시작을 해서 자동차 모든 걸 다 하고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은행, 게임, 모빌리티 사업까지도 굉장히 하고 있는 뭔가 거죠. 분야가 카카오톡 처음에 뭐로 다양해요. 시작했다? 채팅이지만 지금은 뱅크. 주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이 은행, 어. 게임, 모빌리티는 뭘까요? 우리 탈 것, 택시, 어. 대리운전 이런 것들이 있죠. 렌트카, 야, 이게 안 이제 하는 게 모빌리티.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카카오의 생태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카카오를 맞아요. 쓰지 않고서는 쓰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카톡 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하죠. 못 살죠. 지금 여기 들어올 때도 다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싸,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우리도 카카오톡의 김범수 대표 같은 분이 될 수도 있고, 맞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기업가의 정신은 뭐가 있을까? 어떤 능력을 키워야지 훌륭한 상업가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게요. 첫 번째, 인간과의 소통 능력이에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컴퓨터가 못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다 잘해. 맞죠? 맞아요. 우리가 컴퓨터 다 잘하는데 컴퓨터 못하는 게 인간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우리 뭐 실이라든지 네네. 그 핸드폰에 비서 있잖아요. 네, 걔한테 맞아요.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네.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소통 능력은 떨어져요. 그러면 인간과의 소통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살리면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디지털 역량. 이거 뭐예요? 코딩. 프로그램이라든지 앱을 만들 수 있는 아마 학교에서도 배우고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가면 많이 배우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창의성.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전 정신. 남들이 이거 안 돼. 이거 뭐 되겠어 하더라도 난 하고야 말 거야. 맞아요. 이거 해봤어? 이런 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 중요한 건 또 이거 협업 능력. 나 혼자만 잘났다고 되는 사회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죠. 그럼 친구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친구와 같이 뭐 협업을 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내가 대부분 그래서 보면 지금 큰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네. 동업자들이 많아요. 스티브 잡스도 동업자가 있었죠. 구글도 그렇죠, 그랬죠. 맞아요. 맞잖아. 페이스북도 그랬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협업을 한 사람들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여러분들? 너무 유익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그래서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중간중간에 재밌었어요. 체크했던 문제를 부분들이 잘 있을 알게 거예요. 맞아요. 빨간색으로 탁탁탁 체크했던 부분들 있죠.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꿀잼. 너무 재밌었어요. 굿.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미래가 요구하는 기억과 정신까지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퀴즈로 네. 한번 할 겁니다. 우리 나중에 28일 날 퀴즈 쇼가 있죠. 그때 이제 우리 황동면 강사님께서 찝어주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그거를 콕 집어서 우리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을 나는 하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 개 정도는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손 들어주면은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네. 그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네네. 퀴즈 쇼라는 걸 하게 될 건데, 네네. 어떤 선생님의 수업 중에 어떻게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될 거다라는 팁 정도, 아니면 하나 정도? 예시 문제 정도? 쌤이 예시 문제를 한 2개 정도만 한번 드려볼게요. 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잘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애플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든다고 했어요. 네. 자, 선생님이 말하는 것 중에서 애플이 만들고 있지 않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만들지 않는 거. 애플이 만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애플이. 첫 번째 컴퓨터, 두 번째 세탁기, 세탁기. 세 번째 세탁기. 왜 핸드폰, 웃으세요? 아닙니다. 세 번째 세탁기. 네. 핸드폰, 키. 네. 네 번째 아이패드. 뭘까요? 아, 봐요. 수업 잘 세탁기. 됐어요. 키. 이건 저거 마지막 하나만 더 세탁기.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합니다.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렇게 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번 안 합니다. 한 번만 합니다. 2번 안 합니다. 한 번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쌤은 그 방법으로 성공을 했어요. 와, 봐요. 상어. 열심히 올라오잖아요. 역시 친구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너무 잘 들어줘서 쌤도 너무 기분 좋고 오늘 하루가 상당히 당연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창업이죠, 감사합니다. 창업.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러면 창업이죠, 지금까지 창업. 우리 첫 시간 우리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열심히 재미있게 풀어주신 우리 황동면 강사님께 큰 박수를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수업이 종료가 됐고요. 우리 수업 종료 후에는 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조사가 바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는 또 다른 2교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가시면 다시 11시에 만나기로 하고요. 또 13시 우리 1시부터는 우리 퀴즈쇼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시간 잘 맞추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다 헤어지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빠이빠이.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